아직도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면 이를 악물고 참고 계신가요? 아직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그 습관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병원 침대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섰던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 쥐야 뭐. 피곤해서 나는 거지. 좀 주무르면 괜찮아지잖아.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평범했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 쥐는 근육 문제다. 그런데 이 말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다리 쥐는 근육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 60을 넘겼습니다. 젊을 때는 밤새워 일해도 끄떡없던 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종아리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쏟아지고 다리에 손도 못 댈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다리 쥐구나. 저도 그때까지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풀리겠지. 나이 들면 다들 이렇다던데.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도 쥐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다리가 묵직하고 불안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주제를 그냥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꼭 자다가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납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자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을 전혀 다르겠습니다. 낮에는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고 밤에는 회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낮 동안 다리는 정말 혹사당합니다. 시장에 다녀오고 병원에 다녀오고 집안일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다리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이 부담을 근육과 혈관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몸은 한꺼번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혈압은 내려가고 심장은 천천히 뛰고 다리로 내려가는 혈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던 근육이 아무 준비도 없이 한 번에 힘을 풀어버리는 순간 근육은 놀랍니다. 이 놀람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 종아리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 바로 다리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조건이 겹칩니다.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 꽤 마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하루에 두세 컵이 전부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신호 자체가 둔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목마르다는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저녁 이후에는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로 잠들면 몸속 전해질 균형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꼭 필요한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것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근육이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면 정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련이 생기고 그게 쥐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빠져나가고 겨울에는 물을 더 안 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쥐는 특정 계절에 더 잦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물 마시고 스트레칭 하면 되는 거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쥐의 원인이 항상 근육과 수분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리쥐를 무조건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리에는 굵고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을 통해 심장에서 내려온 피가
다리 끝까지 공급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혈관도 젊을 때 같지 않습니다. 탄력은 줄고 안쪽은 점점 좁아집니다.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흡연을 오래 했다면 이 변화는 더 빨리 진행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지나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다리 근육은 항상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놓입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팁니다. 움직이면서 혈액을 짜내듯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혈류는 더 느려지고 근육은 산소 부족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때 몸은 아주 원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경련입니다. 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여기 피가 부족하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특징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같은 쪽 다리에서만 쥐가 난다. 쥐가 난 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자주 붓는다. 눌러보면 묵직하고 불편하다. 이건 단순한 근육 피로와는 다릅니다. 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입니다. 혈관 안에서 피가 천천히 굳어 덩어리처럼 뭉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저 요즘 쥐가 잦네. 이 정도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가 위로 이동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순식간에 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음. 문제는 이 경고음이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기 때문에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다던데. 하지만 몸은 다른 사람 기준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직 내 몸 상태 기준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같은 쥐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피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더 중요해집니다. 밤중에 쥐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앞으로를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는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그 쥐가 위험한 신호인지 아니면 관리로 해결 가능한 신호인지 스스로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괜히 겁만 먹거나 반대로 꼭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을 집에서 버티게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양쪽이냐 한쪽이냐입니다. 양쪽 다리에 번갈아가며 쥐가 나고 그날 활동량이 많았거나 물을 적게 마신 날이라면 대부분은 근육과 수분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쪽 다리, 예를 들어 오른쪽 종아리만 반복해서 쥐가 난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그 다리가 다른 쪽보다 자주 붓고 만져보면 묵직하고 아침까지 불편함이 남아있다면 혈관 문제를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쥐가 풀린 뒤의 상태입니다. 보통 근육성 쥐는 통증이 심해도 몇 분 안에 서서히 풀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쥐가 풀렸는데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거나 걸을 때마다 불편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닙니다. 몸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 겉으로 보이는 변화입니다. 쥐가 난 쪽 다리가 유독 차갑거나 색이 창백해지거나 반대로 열감이 느껴진다면 즉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리가 차갑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쥐가 세게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서 버티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쥐와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난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이건 다리 문제를 넘어 전신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쥐 자체보다 중요한 건 쥐 이후의 몸 상태입니다. 몸은 항상
한 번에 하나의 신호만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 신호를 함께 보냅니다. 그 신호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이야기,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응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누워서 할 수 있고 힘이 없어도 할 수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은 반사적으로 다리를 움츠립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통증을 더 오래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가 난 근육은 이미 수축된 상태입니다. 이때 더 움츠리면 근육은 더 놀라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다리를 가능한 한 곳게 펴세요. 이불이 덮여 있다면 발을 밖으로 꺼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아주 천천히 당깁니다. 정말 천천히입니다. 급하게 하면 근육이 더 놀랍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서서히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이 신호를 받으면 아, 이제 풀어도 되는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많은 경우 이 동작만으로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숨을 참지 말고 천천히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을 멈춥니다. 하지만 숨을 멈추면 근육은 더 긴장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발끝을 조금 더 당깁니다. 그래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손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눌러줍니다. 이건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주무르는 게 아닙니다. 혈액이 심장 쪽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느낌입니다. 손바닥 전체로 넓게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때 손이 차갑다면 이불 속에서 잠시 데운 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자극은 근육을 더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면 절대 바로 다시 잠들지 마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쥐가 풀렸다는 건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응급 상황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이때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이 동작은 다리 혈류를 안정시키고 같은 밤에 다시 쥐가 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밤중에 쥐가 났을 때 누워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기본 대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다리 쥐가 났을 때 괜히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근육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단순한 조직입니다. 늘어나라는 신호가 오면 늘어나고 수축하라는 신호가 오면 수축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이 나이가 들수록 매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신경과 근육이 빠르게 주고받던 신호가 이제는 조금씩 느려지고 때로는 엉뚱하게 전달됩니다. 다리 쥐는 이 신호 전달의 혼선에서 생깁니다. 늘어나야 하나? 수축해야 하나? 근육이 헷갈리는 순간 강하게 수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동작이 중요한 겁니다. 이 동작은 근육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은 늘어날 차례다. 급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은 근육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천천히 호흡과 함께 움직이면 신경도 그 속도에 맞춰 반응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손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눌러주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혈액은 원래 심장 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쥐가 난 순간에는 그 흐름이 막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눌러주는 동작은 그 흐름을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무조건
세게 주무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쥐가 난 근육은 이미 미세한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세게 주무르면 근육 섬유가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멍이 들고 통증이 더 오래가는 분들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통증을 없애겠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회복을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쥐가 났을 때는 힘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넓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쓸데없는 고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쥐가 풀린 뒤 발목을 돌리는 동작,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발목은 다리 혈액순환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발목이 움직여야 종아리 근육이 짜이면서 혈액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걸 안 해주면 혈액은 다시 아래쪽에 고이게 되고 같은 밤에 쥐가 재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쥐가 풀린 뒤 딱 1분만 투자해서 발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을 훨씬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을 아는 것만큼 잘못된 행동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쥐가 나면 이를 악물고 참는 겁니다. 조금만 버티면 풀리겠지. 이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통증을 참는 동안 근육은 계속 수축 상태로 남아있고 그만큼 손상도 커집니다. 참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쥐가 난 상태에서 갑자기 체중을 실으면 근육은 더 강하게 수축합니다.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밤중에는 어지럼증도 동반될 수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 차가운 물이나 얼음으로 갑자기 자극하는 겁니다. 차가운 자극은 근육을 더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쥐가 난 순간에는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진통제에 의존하는 겁니다. 진통제는 통증 신호를 잠시 가릴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마다 쥐가 나는 분이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가장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몸의 변화는 당연한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리 쥐를 그저 귀찮은 통증이 아니라 몸 상태를 점검하라는 알림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하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괜히 갔다가 별거 아니네요 라는 말 들을까봐,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아까워서, 혹은 그냥 귀찮아서.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반복성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양쪽 다리에 번갈아 가며 나타나고 며칠 지나면 완전히 괜찮아진다면 대부분은 생활 관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쪽 다리에서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된다면 이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잔여 증상입니다. 쥐가 풀린 뒤에도 그 다리가 계속 무겁고 걷기 불편하고 아침까지 개운하지 않다면 몸은 이미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묘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거나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세 번째 기준은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쥐가 난 다리가 다른 쪽보다 눈에 띄게 붓는다. 색이 창백해지거나 반대로 붉게 달아오른다. 만졌을 때 차갑거나 이상하게 뜨겁다. 이런 변화는 근육 문제가 아니라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함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서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난다. 이건 절대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아니라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당장 큰 병이 발견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날 밤, 다음 날, 앞으로의 불안을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괜히 갔다 오는 병원은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는 게 참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밤마다 다리 쥐로 고생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활 패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TV를 볼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리는 움직여야 혈액이 순환됩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혈액은 아래쪽에 고이게 됩니다. 이 상태로 밤을 맞이하면 쥐가 날 준비가 이미 끝난 셈입니다. 두 번째, 잠자기 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몸은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침대에 눕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하루 종일 버텼는데 아무 신호도 없이 갑자기 쉬라는 명령을 받는 겁니다. 이때 쥐가 날 확률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세 번째, 수분 섭취가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는 물을 잘 안 마셔도 괜찮아. 이 말, 몸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쥐가 나는 분들은 낮 동안의 수분 부족이 밤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수면 자세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채 오랫동안 유지되면 종아리 근육은 계속 수축된 상태로 머뭅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근육은 경련으로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생활을 바꾸지 않게 만듭니다. 결국 쥐는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다리 쥐는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쌓인 결과라는 것.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생각보다 내가 위험한 신호를 자주 넘기고 있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겁먹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 쥐는 무작정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시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말을 걸어오는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들을 줄 아느냐, 아니면 습관처럼 흘려버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난다. 이 자체는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쥐가 늘 같은 쪽인지, 자주 반복되는지,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지 이걸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위험한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쥐가 났을 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누운 채로 다리를 펴고 발끝을 천천히 당기고 호흡을 하고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발목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건 기술도 아니고 체력도 필요 없습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낮 동안의 생활, 이 부분도 대단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종아리를 늘려주고 낮 동안 의식적으로 한두 번 발목을 움직여주고 저녁에 물 한 컵을 더 마시고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작은 쿠션 하나 받쳐주는 것. 이 정도만 해도 밤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뭘 바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몸의 신호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버텨줬습니다. 이제는
몸이 직접 말해주는 시기입니다.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조금만 귀 기울이면 몸은 다시 협조해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밤 혹시라도 다리에 쥐가 날 때, 아, 이거 봤지 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보단 덜했네. 이런 생각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작은 실천 하나로 밤이 편해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당신은 이미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시니어 건강 채널 건강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 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줬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요란한 정보보다 이렇게 오래 듣고 남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다리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